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로봇공학 관련 최신 연구인데요. 제목은 비티레이라. 접촉이 많은 양손 로봇 조작을 위한 이중촉각 언어 행동 모델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죠. 네, 좀 딱딱한데 저희가 오늘 파헤쳐볼 질문은 사실 되게 간단하고 흥미로운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왜 그 비싼 최첨단 로봇이 이 500원짜리 펜뚜껑 하나를 제대로 못 닫을까? 그게 진짜 핵심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네. 그게 사실 오랫동안 로봇 공학계의 뭐랄까 숙제 같은 거였거든요. 풀리지 않은 숙제. 맞습니다. 우리는 로봇 하면 왠지 엄청 정밀할 것 같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죠. 정밀함의 상징이죠. 근데 의외로 그렇게 간단해 보이는 일에 되게 서툴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이 자료가 바로 그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로봇에게 보는 눈이 아니라 느끼는 손, 그러니까 이 촉각을 제대로 가르쳤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좋습니다. 이 비티레이라는 모델이 어떻게 로봇을 손재주 좋은 존재로 바꾸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기존 로봇 연구는 아주 오랫동안 시각, 그러니까 카메라 정보에 거의 모든 걸 의존해 왔어요. 보고 판단하고 움직인다. 이거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일들을 생각해보면 시각만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칠흑같이 어두운 방에서 더듬거리면서 핸드폰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나사를 조일 때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 미세한 감각 같은 것들이요. 그러네요. 눈 감고 주머니 속에서 동전이랑 열쇠 구분하는 것도 비슷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무심코 쓰는 이 손끝의 감각이라는 게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 연구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특히 두 팔을 함께 사용해야 하는 복잡한 작업. 자료에서는 이걸 접촉이 풍부한 작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접촉이 풍부하다. 네, 이런 상황에서 시각 정보의 한계를 촉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BTLA의 등장은 기존 연구가 가진 세 가지 뚜렷한 한계점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한계점이요. 어떤 것들이었나요? 첫째는 방금 저희가 얘기 나눈 시각 중심 모델의 한계입니다. 네, 눈에만 의존하는 것? 네, VLA라고 부르는 시각, 언어, 행동 모델들이 물론 훌륭하긴 한데 촉각 정보가 없으니까 물건을 부수지 않고 섬세하게 다루는 데에는 명확한 벽이 있었어요. 둘째는 대부분의 연구가 로봇 팔 하나에만 집중했다는 문제입니다. 한 손으로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양손으로 병뚜껑을 딴다거나 신발끈을 묶는 그런 복잡한 협응 작업은 아예 시도조차 하기 어려웠던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촉각 연구도 한계는 있었어요. 센서를 쓰려는 시도는 물론 있었지만 복잡한 언어 명령을 깊이 이해하고 양팔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수준까지는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BTLA는 이 세 가지 숙제를 한 방에 풀겠다고 나온 아주 야심만만한 모델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문제 진단이 아주 명확하네요. 그럼 이 야심만만한 BTLA 모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해보죠. 자료에 나온 그림을 보니까 크게 두 부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전 훈련된 비전 언어 모델이랑 행동 전문가. 맞나요? 네, 정확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핵심 두뇌랑 신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뇌와 신경계. 네, BTLA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면 일단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네, 입력 데이터. 로봇의 양손, 그러니까 손가락 부분에 달린 총 4개의 촉각 센서에서 촉각 이미지가 들어오고요. 동시에 펜을 펜뚜껑에 꽂아줘 같은 텍스트 지시가 입력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촉각 이미지라고 하셨는데 그게 좀 신기하네요. 보통 촉각하면 압력 수치, 숫자 같은 걸 떠올리는데 이미지인가요? 네. 그게 이 연구에 쓰인 센서의 아주 독특한 점이에요. 물체랑 닿았을 때 표면의 미세한 변형을 작은 카메라로 찍어서 이미지로 바꿔주는 방식이거든요. 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로봇이 그냥 지금 이 순간만 느끼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촉각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요. 변화요. 네, 현재 프레임의 촉각 이미지랑
바로 그 직전 3개 프레임의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복합적인 이미지로 만듭니다. 아, 그럼 이건 로봇이 일종의 잔상을 기억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손끝에 뭐가 스치고 지나갔을 때, 아, 방금 이런 느낌으로 지나갔지? 하는 그 동적인 변화를 잡으려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동적인 변화를 읽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촉각 이미지랑 텍스트 지시는 스몰 VLM이라는 경량화된 비전 언어 모델로 들어가요. 스몰 VLM이요? 네. 이 부분이 지금 손에 느껴지는 감촉이랑 내가 받은 명령을 종합해보니 이런 작업을 해야겠구나 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상황 파악이 끝나면 그 다음은 행동 전문가의 차례겠군요. 맞습니다. VLM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행동 전문가가 앞으로 로봇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그 연속적인 동작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플로우 매칭이라는 최신 기술이 사용되는데요. 플로우 매칭이요? 그건 뭔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쉽게 비유하자면 로봇이 목표 자세까지 가는 수만 가지 가능한 경로 중에서 가장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 같은 최적의 길을 찾아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든다? 이런 의미군요. 네, 바로 그거죠. 덕분에 로봇의 움직임이 뚝뚝 끊기는 게 아니라 마치 숙련된 장인처럼 물 흐르듯 유연하고 정확해지는 겁니다. 비유를 들으니까 이해가 쏙쏙 되네요. 훈련 과정도 2단계로 나뉘어 있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1단계에서는 우선 촉각, 로봇 상태, 텍스트처럼 제각각인 정보들을 모델이 같은 언어로 이해하도록 서로 정렬시키는 데 집중해요. 아, 기초공사 같은 거군요. 그렇죠. 집 짓기 전에 땅부터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 같은 겁니다. 2단계에서는 모델의 일부만 학습시켜서 효율을 높이고요. 기초가 탄탄해지면 2단계에서 모델 전체를 미세 조정하면서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이런 단계적 접근이 모델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데이터가 생명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연구가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이 필요한 데이터를 전부 직접 수집했다는 거예요. 기성 데이터셋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이 연구에 딱 맞는 고품질 데이터가 필요했다는 뜻이겠죠? 네, 데이터 수집 과정 자체가 이 연구의 또 다른 핵심적인 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피카라는 휴대용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피카요? 네, 사람이 이 장치를 양손에 들고 마치 내가 로봇이 된 것처럼 직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입니다. 펜뚜껑 닫기, 병뚜껑 잠그기 같은 아주 정교한 양손 협응이 필요한 작업들을 직접 시연한 거죠. 와, 사람이 직접 시연을 했다는 게 재밌네요. 저도 방금 눈 감고 펜뚜껑 닫기를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손끝 감각에 엄청나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마 그런 종류의 섬세한 데이터를 원했던 거겠죠. 그렇게 해서 총 1000개의 작업 궤적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궤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 결과만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로봇의 움직임을 마치 악보처럼 기록한 거네요? 오, 그거 좋은 비유인데요? 0.1초에 왼손은 어떤 위치와 각도에 있었고 오른손은 어떤 압력을 느끼고 있었는지 그 모든 연주법이 빼곡히 적힌 악보 1000개를 만든 셈이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악보 1000개를 가지고 BTLA 모델을 훈련시킨 거죠. 그리고 모델의 성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아주 공정한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대결이요? 네, 평가 과제는 펜뚜껑 닫기였고요. 비교 상대로는 전통적인 모방 학습 방법인 행동복제 모델을 기준선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BC 모델에는 레즈넷 50라는 아주 유명한 이미지 인식 아키텍처를 사용했어요. 아, 레즈넷 50이라면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는 거의 표준 모델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수백만 장의 이미지를 학습해서 이건 고양이다, 저건 자동차다 하고 구분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모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번엔 촉각 이미지 구분에 적용해 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미지 인식계의 월드 챔피언을 데려와서 촉각이라는 새로운 종목에 출전시킨 셈이죠. BRTL나랑 똑같이 촉각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행동을 출력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자, 드디어 가장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만 들어도 정말 엄청난데요. 이렇게 공들여 모은 데이터로 훈련시킨 로봇은 과연 기대만큼 해냈을까요? 아니면 기대 이상을 보여줬을까요? 결과가 너무 궁금해지네요. 결과는 기대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오! 자료의 표 1에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BRTL라의 압승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수치가 바로 처음 보는 펜에 대한 작업 성공률이더군요. BRTL라는 무려 86%의 성공률을 기록했어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훈련 데이터에 한 번도 없었던 생전 처음 보는 모양과 크기의 펜을 줬는데도 10번 중 거의 9번 가까이 성공적으로 뚜껑을 달았다는 의미니까요. 와, 반면에 기준 모델이었던 BC즈 성공률은 48%에 그쳤습니다. 86% 대 48%요. 이건 거의 2배 차이잖아요. 네, 엄청난 차이죠. 기준 모델은 사실상 동전 던지기 확률인데 BRTL라는 웬만하면 다 성공했다는 거네요. 이 정도 차이면 개선이 아니라 거의 게임 체인저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가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커요. BRTL라가 단순히 훈련 데이터에 나온 동작을 앵무새처럼 외워서 따라한 게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거든요. 아, 단순히 외운 게 아니다. 네, 촉각 정보를 통해서 펜과 뚜껑이 어떻게 맞물려 들어가는가 하는 그 작업의 물리적인 본질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처음 보는 물체에도 적용하는, 즉 뛰어난 일본어 능력을 갖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동작을 복사한 게 아니라 뚜껑 닫기라는 과업 자체를 학습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또 올바른 방향 비율이라는 평가지표도 사용되었는데 이건 로봇의 움직임이 최종 목표 지점을 향해 얼마나 정확하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아, 헛손질을 얼마나 안 하냐? 그렇죠. 여기서도 BTLA는 70.5%를 기록하면서 기준 모델의 47.9%를 크게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공 실패 여부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과정 자체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똑똑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실험은 정교한 양손 조작 작업에서 촉각 정보가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걸 넘어서 때로는 시각 정보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명확한 데이터로 증명한 셈이죠. 정말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기술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것 같은데 세상에 완벽한 기술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연구가 스스로 밝힌 한계점이나 아직 남은 숙제 같은 건 없었나요? 물론 있습니다. 연구팀 스스로도 2가지 주요 한계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어요.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 연구의 신뢰도를 더 높여주는 부분이죠.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시각 정보의 부재입니다. 이 모델은 의도적으로 촉각 정보에만 100% 의존하도록 설계됐어요. 촉각의 중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아, 자체를 찾아야 하는 그런 시각 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작업에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극단적인 선택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촉각의 중요성을 증명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처음부터 시각이랑 촉각을 합쳤으면 더 실용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이건 과학적 방법론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변수, 여기선 촉각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증명하려면 다른 변수, 예를 들어 시각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실험하는 것이 정석이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일종의 빌드업이었군요. 네, 이제 이 연구를 통해 촉각만으로도 이 정도가 가능하다는 게 명확히 증명됐으니까 다음 단계는 당연히 시각과 촉각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한계점은 뭐였나요? 두 번째는 센서 의존성입니다. 이 연구에 사용된 시각 촉각 센서는 특정 종류의 센서거든요. 네. BTLA 모델은 이 센서에서 나오는 이미지 형태의 데이터에 완전히 맞춰서 개발됐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촉각 센서, 예를 들어 압력 분포만 측정하는 센서와는 바로 호환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범용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 과제도 명확합니다. 시각과 촉각 정보를 모두 통합해서 각 감각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촉각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범용적인 표현 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 2가지가 앞으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본 이 BTLA 모델은 로봇이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느끼면서 작업하는 시대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양손을 사용한 섬세한 작업에서 촉각의 힘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처음 보는 물체에 대한 86% 성공률이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증명했다는 점, 이게 바로 오늘의 가장 큰 아하 포인트였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볼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 연구는 펜 뚜껑 닫기라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BTLA가 보여준 이 정교한 촉각 능력이 거대 언어 모델,
LLM이 가진 방대한 지식과 추론 능력과 결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촉각이랑 추론 능력이요? 네. 그래서 로봇이 수천, 수만 가지의 다른 섬세한 작업으로 이 능력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면요. 상상만 해도 흥미로운데요. 의사가 조직을 조심스럽게 1mm만 들어올려줘 라고 말하면 로봇이 인간의 손처럼 조직의 장력을 느끼면서 수술을 보조하는 장면. 와, 혹은 화성에 착륙한 탐사 로봇이 지구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암석의 질감을 손끝으로 느끼며 가장 깨지기 쉬운 샘플을 섬세하게 채취하는 모습. 어쩌면 로봇이 인간과 거의 같은 수준의 손재주를 가지게 되는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청취자께서도 이 가능성에 대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